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많은 보수파 국민들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보면서 참 씁쓸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분노까지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수사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 법과 원칙은 입으로는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 생각은 법과 원칙대로 하고 있지 않은 전형적인 뭔가 강남 좌파 같은 민주당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노했던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진작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된 직후에 그거는 그냥 불기소로 종결 처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종결 처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총선 때까지도 민주당이 써먹을 수 있는 정치적인 카드로 남게 됐던 것이고 그게 지금 이 순간까지도 특검이다 뭐다라 그래가지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기소냐 불기소냐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나 큰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기소 불기소에 대한 방향성은 검찰총장이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른바 디올 파우치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사실상 이 문제가 시작된 직후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직후 속전속결로 수사를 해가지고 그냥 불기소 처분으로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 같은 경우는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미친 것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부인한테 앞으로 주면 되네 라고 하는 건 진짜 개무식한 소리죠. 그렇죠? 청탁금지법의 배우자에 대한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조건이 있습니다. 직무 연관성이 없을 시입니다. 직무 연관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김건희 여사한테 디올 파우치를 주면서 배우자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직무 연관성이 있게끔 대통령한테 뭔가를 좀 이렇게 좀 부탁드려 주세요라고 하면서 뭔가를 준다면 당연히 그거는 청탁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글자 그대로 아무런 요구도 없이 아무런 청탁도 없이 직무 연관성 없이 그냥 인사하러 가면서 뭔가 선물을 줬다라고 한다면 배우자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글자 그대로 배우자는 뭐니까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뭐 논의할 것도 없는 것이고 이미 시청하시는 분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근데도 이원석이가 끝끝내 이거를 빠르게 종결 처리를 하지 않고 불기소를 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결국에는 또 수사심의로 지금 넘겨가지고 한다라고 하는데 수사심의에서도 100% 이거는 불기소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검찰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바로 불기소를 하게 된다면 뭐 정치적으로 또 이제 압박을 좀 느끼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수사심의라고 하는 방패막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심의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판단했으니 검찰도 이렇게 판단하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꼬랑지를 내리는 듯한 모습이죠. 오늘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이원석 검찰총장으로 인해 가지고 디올 파우치의 문제가 지금 어디까지 확장이 되어 있습니까? 권익위 이제 그 과장이라고 하는 분의 극단 선택 이것까지 지금 확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권익위의 그 과장이 극단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의 외압 때문이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주장하고 전현희 그 미친 여자애가 계속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날뛰고 있죠. 그렇죠? 뭐 살인자다 뭐다 막 이딴 소리까지도 해가면서 그런데 그때 당시 논란이 됐던 거는 김건희 여사 파우치만이 아니라 뭐도 있었다? 이른바 이재명의 헬기와 관련된 특혜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시 권익위 애당초 이거를 종결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것은 이번에 극단 선택을 하신 그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압을 느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코미디인 거예요, 애당초. 만약에 이 극단 선택을 하신 간부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특정 사건에 대해서 종결이냐 아니면 이거 기소 의견으로 어떻게 할 거냐 수사를 좀 의뢰를 할 거냐를 결정하는 위치였다라고 한다면 외압을 느꼈다라고 하는 게 그나마 타당할 것인데 애당초 종결할 것인지 자시고는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감사위원들 권익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 한 15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는 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것인데 뭔 놈의 이 극단 선택을 하신 분이 이게 외압을 느끼고 무슨 압박감을 느끼냐고요. 전현희 같은 애들가 미친 소리 아무 소리나 그냥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 권익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했던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될까? 이미 정치적으로 결정을 해놓고 짜맞추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게 회의록에 다 드러나더라고요.
하고요. 뭐에 대해서? 이재명의 헬기 특혜에 대해 가지고. 자, 이재명의 헬기 특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됐거나 그때 천준호였나요? 이런 천준호가 아니라 누구였지? 어떤 그 다른 어떤 그 국회의원 하나 있었죠, 그렇죠? 대변인 했던 사람. 그 두 사람이 이제 원래 마찬가지로 이제 특혜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지만 애당초 이제 그 공직자 행동 관련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은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었던 이재명과 그 인간 같은 경우는 그냥 종결 처리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의 의사나 부산소방재난본부의 공무원 그리고 또 공직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라고 보고 감독기관에 통보까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헬기를 이용한 것 자체가 특혜가 맞다라고 권익위가 결정을 한 겁니다. 특혜는 맞기는 맞지만 이재명과 그런 인간 같은 경우는 어떠니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가지고 종결 처리가 됐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랑 똑같이 처리한 건데 저 지금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미친 것들이 아주 그냥. 자, 그런데 한 위원이 당시 이제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헬기 특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것도 다른 어떤 사람들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등등도 전부 다 종결 처리를 해야 된다. 애당초 이거를 특혜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들어보니까 피해자를 구제해 사회적인 파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가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헬기를 통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전원을 시키고 특혜를 했던 거,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헬기를 이용하는 그런 어떤 그 조항 같은 거를 어겨고 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을 지킴으로써 이재명을 구제해 사회적인 파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이었다. 이거 완전 개딸 아닙니까?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규칙을 어겨도 되는 거예요? 의무 조항들 같은 건 어겨도 되는 겁니까? 어느 누구나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이재명처럼 그렇게 헬기 타고 전원될 수 있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작 더 급했던 사람, 더 위급했던 사람이 헬기를 못 탔던 그게 너무나 명백한 팩트인데 그것도 지금 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재명을 구제해 사회적인 파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 이런 개미친 소리를 지금 하고 앉아있는 거야. 권익위원이라고 하는 인간이. 일부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정청탁이나 특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뭔 특혜가 있었고 뭔 놈의 청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인간이 하는 얘기가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선의의 직업 공무원과 병원 관계자에 대한 처벌은 국가 기능을 훼손하고 정의에 반한다라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다수결의 원리 취지도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애당초 이거를 특혜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 개미친 소리를 찌꺼리고 있었는데 다른 위원이 이 얘기를 듣다가 뭐라고 반박을 했냐. 좋은 의도로서 행해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 통합을 위해서 전체로 종결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이야기가 김건희 여사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좋은 의도로 행해진 위법 행위라고 한다면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이거를 전체로 종결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특혜는 그런 어떤 거는 종결 처리가 돼야 돼 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 케이스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 사건의 국론 분열은 고려 없이 단순히 법률 규정을 더 나아가서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처벌해야 된다라고까지도 주장을 하시면서 방금 얘기했던 그 인간이 이 사건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통합 차원에서 모든 것을 실정법을 종결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인간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가방은 어찌됐든 간에 받으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개막장이 어딨냐고요. 그냥 마구잡이 그냥 아무 소리나 짓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의 가방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이 최정이라고 하는 목사가 뭐를 청탁을 했습니까? 가방을 준 시점으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나고 난 뒤에 통일TV인가 뭔가 하는 희한한 그거를 이제 재개시켜 달라고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가막에 대한 청탁이 될 수가 있겠냐고요. 1년이 훨씬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런 식의 가방을 쓴 적도 없고 받자마자 바로 그런 식으로 보관 처리를 했다라는 것인데 그게 일반 국민한테 피해를 준 게 있습니까? 거꾸로 이재명 같은 경우는 헬기를 타고서 그런 식으로 전원하게 됨으로써 정말로 위급한 환자가 헬기를 못 탔다라는 게 너무나 명백한 것인데 누가 도대체 피해를 준 겁니까? 누가 사회적으로 더 큰 피해를 양상하는 겁니까? 100% 이거는 이재명의 케이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재명을 구제해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선의의 행동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이거를 종결 처리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개막장이냐고요. 이게 지금 민주당 쪽에 있는 인간들의 기본적인 머리 구조 아닙니까?
이번에 전현희 같은 경우도 하는 얘기 듣고 있으면 진짜 정신이 나간 여자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거를 갖다가 지금 정치적으로 쓰려고 아예 그냥 빈소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고인이 되신 분의 아내분께서는 이거 정치적으로 되는 게 좀 부담스럽다, 정치인들 안 왔으면 좋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개무시하고 전현희는 거 가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 반드시 억울한 죽음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동을 부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무슨 뭐 윤석열 정부 쪽에 있는 그 인사들한테 소리를 지르고만 난동을 부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제정신이냐고요. 그래서 정승윤 부임은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도대체 우리 권익위가 뭐를 잘못했나라고 하니까 반드시 뭐 죗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뭐다 하면서 또 전현희가 뭐 또 난리를 쳤다라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말도 안 되게 법치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고 그 법치를 지 입맛대로 바꿔가지고 지금 해석하는 수준에 넘어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게 한다면 검사까지도 탄핵시키는 이 지금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이 정상국가가 되기 위해서라도 전현희 같은 저질스러운 정치인만큼은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